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응급실엔 쓰러진 시니어분들이 실려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렇게 많이 쓰러질까요? 여러분도 최근에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평소보다 머리가 무겁고 한낮엔 괜찮다가 저녁 되면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고 밤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 이거 절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 20일 동안 65세 이상 시니어의 응급실 방문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급성 폐렴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월 말에 쓰러진 시니어 환자의 73%가 일주일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넘겼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시기에 쓰러진 분들의 절반 이상이 평소에는 아주 건강했던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약도 잘 챙겨 먹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도대체 8월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 우리 몸 안에선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혈압 폭탄입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8월 말의 일교차가 평균 12도에서 1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다가 새벽엔 18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온도 차이가 우리 혈관을 미치게 만듭니다. 혈관은 온도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더울 때는 늘어나고 추울 때는 수축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20대의 혈관이 고무줄이라면 60대 이상의 혈관은 딱딱한 플라스틱 호스 같습니다. 새벽 5시 기온이 가장 낮을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평소 130이던 혈압이 순간적으로 180, 2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8일 새벽 경기도 성남에 사는 71세 최모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그날 새벽 측정해보니 수축기 혈압이 21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혈압이 급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 내내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우리 몸은 염분을 아끼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땀이 줄어들면 체내에 염분이 과다하게 쌓입니다. 이 염분이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혈액량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여름 동안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은 분들이 많습니다. 더울 때는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니까요. 그런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약을 원래대로 먹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두 번째 숨은 살인자는 혈액 진흙화 현상입니다. 여름엔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드셨는데 날씨가 선선해지니 갈증을 못 느끼시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비율이 50-60%로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보다 수분 보유량이 적은 데다가 갈증을 느끼는 센서마저 둔해집니다.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혈액 점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물이 부족한 진흙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이런 혈액은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쉽게 뭉쳐서 혈전을 만듭니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혈전 관련 질환 발생률이 다른 시기보다 42% 높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밤새 수분 섭취 없이 8시간을 보내면서 혈액이 극도로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2일 대전에 사는 69세 김모 씨는 아침 산책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혈액이 너무 진해서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이었고 특히 날씨가 선선해진 후로는 하루에 컵으로 2-3잔 정도만 마셨다고 합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뇌에도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탈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시한폭탄은 면역력 대폭락입니다. 인체 면역 시스템은 체온과 직결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감소하고 반대로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월 말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낮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밤에는 선선해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특히 위험한 건 에어컨입니다. 여름 내내 에어컨에 적응된 몸이 갑자기 자연 온도에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나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65세 이상 시니어의 대상포진 발병률이 평소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3세 박모 씨는 작년 8월 30일부터 왼쪽 갈비뼈 부근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만 붙였는데 3일 후 물집이 잡히면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지만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지금도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 위험도 급증합니다. 폐렴은 65세 이상 시니어 사망 원인 4위입니다. 특히 8월 말의 일교차는 호흡기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찬 공기가 갑자기 폐로 들어오면 기관지가 수축하고 가래가 끈적해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네 번째 복병은 호르몬 대란입니다. 우리 몸은 빛의 양에 따라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여름엔 해가 길어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고 겨울엔 해가 짧아서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됩니다. 8월 말은 이 두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시기입니다. 낮 시간이 급격히 짧아지면서 세로토닌은 줄고 멜라토닌은 늘어나는데 우리 몸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8월 말부터 시니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치매 위험이 1.65배 증가합니다. 멜라토닌 과다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낮에도 졸리고 밤엔 너무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는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근육 감소와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문제입니다. 일교차가 크면 우리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근골격계 경보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근육과 인대가 수축합니다. 여름 내내 유연했던 관절이 갑자기 뻣뻣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평소처럼 움직이면 부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65세 이상 낙상골절 환자가 평소보다 38% 증가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많은데 이는 시니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30%에 달합니다. 수술을 해도 절반 이상이 이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근육이 빠지고 우울증이 생기며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작년 9월 5일 부산에 사는 75세 이모 씨는 아침에 신문 가지러 나갔다가 현관 앞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중심을 잡았을 텐데 그날따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퇴골 경부골절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보행기 없이는 걷기 어렵습니다. 근육경직은 요통도 악화시킵니다. 추간판은 온도에 민감해서 차가워지면 탄력을 잃습니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디스크가 튀어나올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경고는 소화기 반란입니다. 여름 내내 차가운 음식, 찬물을 많이 드셨죠? 위장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계절이 바뀌면 소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소화액 분비가 줄고 위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복부팽만, 변비가 심해집니다. 특히 변비는 시니어에게 치명적입니다.
변비로 힘을 주다가 혈압이 급상승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시니어의 30%가 변비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7번째 위기는 약물 부작용 증폭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약물 대사도 달라집니다. 여름에 맞춰진 약 용량이 가을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약물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의 조사에 따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약물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65세 이상 환자가 평소의 1.8배라고 합니다. 대부분 어지럼증, 저혈압, 저혈당 증상이었습니다. 8번째 신호는 피부 장벽 붕괴입니다. 여름 내내 자외선, 에어컨 바람에 시달린 피부가 건조한 가을 날씨를 만나면 급격히 악화됩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세균,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가려움증 때문에 긁다가 상처가 생기고 그곳으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가 있는 시니어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 감염이 잘 낫지 않고 심하면 봉화지겸이나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9번째 변수는 알레르기 폭발입니다. 8월 말부터 가을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돼지풀, 쑥, 환삼덩굴 같은 잡초 꽃가루는 봄 꽃가루보다 독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부비동염, 중이염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이는 인후염, 기관지염으로 이어집니다. 천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찬 공기와 꽃가루가 만나면 기관지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천식 발작이 일어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적신호는 안과 질환 급증입니다. 건조한 날씨는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킵니다. 눈이 뻑뻑하고 따가워서 자꾸 비비게 되는데 이때 결막염이나 각막 손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절성 녹내장입니다. 일교차가 크면 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생명을 구하는 정보니까 꼭 실천하세요. 첫째, 혈압 3-3-3 법칙을 지키세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혈압을 측정하고 3일 연속 평균을 내고 평소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혈압 측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 담배를 피하고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세요. 팔은 심장 높이에 두고 등을 의자에 기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둘째, 물 마시기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이 시간마다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 점도를 20% 낮출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 목욕 전후, 운동 전후, 잠들기 1시간 전에도 꼭 물을 마시세요. 하루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진한 노란색이면 탈수 상태입니다. 셋째, 체온 유지 3단계 전략을 실천하세요. 첫 단계는 옷차림입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온도 변화에 대응하세요.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 체온이 2도 올라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내 온도 관리입니다. 실내 온도는 22-24도, 습도는 50-60%를 유지하세요. 방마다 온도가 다르면 안 됩니다. 특히 화장실, 욕실 온도를 거실과 같게 맞추세요. 세 번째 단계는 체온 올리기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속에서 발목 돌리기를 30회 하세요. 손바닥을 10초간 빠르게 비벼서 얼굴에 대고 온기를 전달하세요. 넷째, 근육 깨우기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침대에서 5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세요. 목 돌리기 10회, 어깨 돌리기 10회, 허리 틀기 10회, 무릎 구부렸다 펴기 10회.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과 관절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는 반드시 3단계로 하세요.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고 30초 후 천천히 일어서고 10초간 제자리에 서서 균형을 잡은 후 걸으세요. 다섯째, 면역력 부스팅 식단을 짜세요. 아침에는 따뜻한 죽이나 스프로 시작하세요.
위장을 깨우고 체온을 올립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세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백지 중 하나는 꼭 드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하루 2번 드세요. 오렌지, 키위, 딸기가 좋습니다. 비타민 D를 위해 하루 15분은 햇빛을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좋습니다. 여섯째, 수면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드시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준비하세요. TV, 스마트폰을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50-60%로 유지하세요. 일곱째,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세요. 얼굴이 붓거나 창백한가? 입술이 파랗거나 보라색인가? 눈 흰자가 노랗거나 충혈되는가? 혀에 백태가 끼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팔다리 체크도 중요합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 10초간 유지하는데 한쪽이 처지면 뇌졸중 전조일 수 있습니다. 종아리를 눌렀을 때 자국이 남으면 부종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덟째, 응급 대비 키트를 준비하세요. 집안 곳곳에 혈압계, 체온계, 혈당 측정기를 비치하세요. 응급약품도 준비하세요. 해열 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밴드, 소독약은 기본입니다. 협심증이 있다면 니트로글리세린을, 천식이 있다면 흡입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가족 연락처, 주치의 연락처, 119를 단축번호 123번에 저장하세요. 의식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병력, 복용 약물을 적은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세요. 아홉째, 약물 점검을 하세요. 계절이 바뀌면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 먹는 시간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아침에 먹었다면 저녁으로 바꾸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새벽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면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진통제와 혈압약, 항생제와 혈당 강화제는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열째,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여름에 하던 운동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위험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운동 중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새벽 운동은 절대 피하세요.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 3-5시가 운동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운동 전 10분간 준비운동, 운동 후 10분간 정리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 강도는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맥박이 분당 110-130회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가슴 통증, 어지럼증, 메스꺼움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을 의심하세요. 특히 왼쪽 어깨나 턱으로 통증이 퍼진다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뇌졸중입니다. 3시간 이내에 치료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이 차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면 폐색 전증이나 폐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붓고 아프다면 폐색 전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런 복통과 함께 열이 나면 맹장염, 담낭염, 췌장염을 의심하세요. 참으면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눈앞에 커튼이 쳐진 것처럼 보이면 망막박리나 녹내장 급성 발작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목이 뻣뻣해지면 뇌수막염이나 지주막 하출혈을 의심하세요.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이 시기를 건강하게 넘기려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건강 체크를 습관화하세요. 혈압 측정, 체온 측정, 체중 측정을 하고 기록하세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으면 즉시 확인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체온을 유지하고 급격한 변화를 피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건강 정보를 공유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 안부 전화를 주고받을 사람을 정하세요. 예방접종도 잊지 마세요. 독감 백신,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3개월마다 혈액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8월 말에서 9월 초 이 시기는 분명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병을 막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가을을 응원합니다.